외상 후 스트레스의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신장애 중에서도 특정한 발병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 독특한 경우로 특정 외상 사건이 주요 유발인자입니다. 그러나 외상 사건을 경험한 모든 사람에게서 이 병이 발병하지는 않는 것을 고려하면 외상 단독으로는 장애를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외에 외상 사건 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난 일들과 생물학적, 정신사회적 요소들이 발병에 관련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인이 외상 사건의 주관적인 의미를 어떻게 갖는지 또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외상을 겪은 직후에는 우선 의사소통, 사회적 지원, 의료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외상을 겪은 사람에게는 지지적인 태도를 갖춰야 하고, 외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다양한 대처 전략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때 자신이 겪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때에 할 수 있도록 유념해야 합니다. 만일 의지에 반해서 억지로 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됐을 때는 도리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생 위험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증상이 심각한 경우나 자살이나 폭력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입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상에 대한 경과는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단계는 외상에 대한 반응인데요. 감수성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의 항진이 있지만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취약한 사람은 더욱 심한 불안과 해리 증상, 외상에 대한 커다란 반응 및 외상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을 보이게 됩니다. 증상이 없어지지 않고 4에서 6주 이상 지속되면 2단계 혹은 급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무력감과 통제상실, 교감신경 항진과 관련된 증상, 사고에 대한 재경험, 신체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삶이 외상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삶의 방식이 변화하게 되고 회피 반응이나 분노 폭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3단계는 만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도덕적 타락, 장애, 의기소침 등을 보이게 됩니다. 환자는 실제 외상보다는 외상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인 장애에 더욱 집착하게 되고, 신체 증상, 만성적인 불안, 우울감, 물질 남용, 가족관계의 와해, 실직 등이 흔합니다. 일부 환자들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소송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더 많은 관심, 동정, 의존 욕구의 충족 등 2차적인 이득을 얻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득은 장애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보통은 외상 후 시간이 얼마간 경과한 뒤에 발생하게 되는데요. 증상은 대개 외상 후 3개월 이내에 시작되고, 짧게는 일주가 걸리기도 하지만 길게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30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료하지 않을 경우 자연 경과를 살펴보면 30%는 완전히 회복되고, 40%는 약한 증상, 30%는 중등도 증상, 10%는 증상의 변화 없이 계속 악화됩니다. 1년 후에는 50%에서 회복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아와 노인에서 청장년층에 비해 외상 후에 회복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동이 외상을 경험한 뒤에 외상에서 회복될 것인지의 여부는 아동 자신의 특성,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발달 과정을 겪을 것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